안녕하세요. 네, 7번째 강의 첨삭학인데요. 첨삭이라는 건 이제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죠. 첨삭을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첨삭을 받아보면 글쓰기가 확 이렇게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글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고쳐야 될지 안 보이지만 남의 글을 보게 되면요, 간혹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글을 다 써놓고 간혹 이제 맞춤법이 간혹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맞춤법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드리기를, 여기 앞에 주어, 뒤에 서술어 있잖아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분명해지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단어를 잘못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오늘 게 좀 많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또 한번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틀린 거야 이랬거든요. 볼게요. 서로 틀리다면 안 되고 서로 다르다고 해야 되죠. 다르다고. 자, 왜 그러냐면 틀리다는 어떠한 것들이 옳다, 틀리다, 그죠? 맞다, 틀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어떤 거와 어떤 것은 모양이 달라, 생김새가 달라, 그죠? 그래서 다르다고 해야 돼요. 어제랑 오늘은 날씨가 달라, 그래야 되죠. 날씨가 틀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리다는 옳다, 옳다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옳은 경우, 틀린 경우 그렇게 써야 되고요.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다르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과 오늘 먹은 된장찌개 맛은 달라, 그죠?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죠. 어제 먹은 밥이랑 오늘 밥은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밥이 옳거나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제와 오늘은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다, 다르다 이거를 잘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그분이 국문학과를 나오셨는데 항상 다르다에 넣어야 될 말을 틀리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번, 5번 듣다가 한 6번째쯤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틀리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르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쓰고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 같으면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그분은 국문학과를 나왔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번, 5번 듣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깐깐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자,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노래가 잘못된 거예요. 예, 어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개하는 거는 이미 뭐죠? 네,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개해 줄게 해야지 소개시켜 줄게가 아니에요. 시키다는 거는 남에게, 그죠? 이것 좀 해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개할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처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소개해줄게.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교육시키는 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죠. 누가요? 학교가. 선생님이 교육을 직접 하는 거죠. 시키는 거는 뭐랬죠? 그 심부름 시키듯이 남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그죠? 가동시키려면 하면 안 되고 가동하는 거죠. 가동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입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직접, 그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설치시키는 게 아니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시키는 거는 누구한테, 그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해야 합니다. 그죠? 다음 거 볼게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러잖아요. 원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죠? 건강하세요 이 말은 건강히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강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어법에 안 맞는 거죠. 행복하세요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지내세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올해도 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냥 영화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냥 슬픈 거죠. 그러니까 슬퍼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참 기쁜 것 같아요. 참 기뻐요. 이렇게 그죠? 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뻐요. 뭐 같아요 하지 마시고 오늘 날씨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매우 좋아요. 이미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는 아니고 그냥 맛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면 선생님 같아요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같아요나 이런 거는 주로 무엇과 무엇은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말에 뭐라고 하냐면 분명한 이런 거 확신 이런 거를 좀 덜 하면서 뭐 같아요 이러면 내가 좀 더 겸손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은 그냥 분명하게 기뻐요, 좋아요, 맛있어요. 맛 표현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제가 어디서 따왔느냐면요. 한 10여 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이런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랑 또 우리가 많이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법에 맞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틀렸냐면요. 문학은 볼게요. 문학은 여기 예술의 장르라고 했죠. 그죠? 예술의 장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이 본능을 지니는 게 문학이에요? 사람이에요? 문학이 예술적 본능을 지니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이 뒤에 있는 서술어의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것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또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주어를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자, 여기에 이 글에서는 왜 틀렸냐면 자, 공사가 개통돼야 되나요? 공사는 하는 거죠. 개통은 열려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뭐 철도인지 도로인지 다리인지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지하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철도는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다리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서술어 또 여기에 있는 서술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죠. 여기에 철도인지 다리인지를 안 쓰면 이 문장은 X가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자,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충 써도 이해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려면 정확하게, 그죠? 올바르게 적어줘야겠죠.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 그죠? 만약에 환경에를 안 붙여줬더라면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순응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면 이분은 글쓰기가 잘 되실 거예요. 문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것도 자, 굉장히 많이 우리가 틀리기 쉬운데요. 볼게요.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자, 볼게요. 장점은 장점이다. 어색하죠? 장점은 무엇이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선수의 장점은 자, 요렇게 하고 것이다. 아시겠죠? 장점은 장점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장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잘못 쓰고 있거든요. 올바르게. 자,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자, 기간하고 동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방학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또는 방학 기간에 축구를 실컷 했다. 하나만 쓰면 되죠. 그죠? 기간 동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두 개 다 쓰면 안 되죠. 그냥 방학 기간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아시겠죠? 한 가지만.
그 다음 거 볼게요.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자, 여기 한자 볼게요. 이 공기, 기. 그죠? 공기 기자예요. 기운 기자. 여기도 기운 기자죠. 그죠? 두 개 다 들어갔죠?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란 말은 공기를 바꾼다거든요. 그러니까 환기에 공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면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환기를 자주 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아까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환기를 하는 거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 말고 그냥 편하게 바꾸어 주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 환기 좀 하자 이러면 되고요. 공기 좀 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하나만, 그죠? 환기를 자주 하든지 공기를 자주 바꾸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 어디서 볼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역전 앞에서 볼까 이래요. 그냥 서울역 앞에서 보자 이러면 되는데 역전 앞이라 하거든요. 역전, 전자가 앞전자죠. 그래서 그냥 역 앞에서 보자.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복해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처갓집에 간다 이러잖아요.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가가 집가자거든요. 집가. 그러니까 처가집, 처집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올바르게 쓰려면 처가에 간다. 그죠? 처의 집에 간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교정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학생 글도 본 게 있고 또 제가 교회에서 내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교정을 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글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지겨워요. 첨삭이 잘 되면 어떻다 했죠? 글쓰기는 거의 90% 완성이에요. 남의 글을 첨삭할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있잖아요. 남의 글을 서로 바꿔가지고 읽어보고, 그쵸? 좀 이건 확실하게 틀렸어 이러면서 고쳐줄 수 있으면 글이 많이 발전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유럽 출장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와 그라츠를 다녀오면서 반기차의 침대간에 타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융프라우 주변의 알프스를 트레킹했던 것으로 여름 휴가를 대신했던 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자, 이 문장의 가장 큰 오류는 문장이 길기 때문이에요. 길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 개 나오고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의 갈피를 못 잡고 글이 혼란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2줄 이상 넘기지 말고 좀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글은 3줄이 넘어갔잖아요. 3줄이죠, 3줄.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이분의 의도를 있잖아요. 아예 바꾸지 않고, 그죠? 이분이 갖고 있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바꿔야 되죠. 여러 차례의 유럽 출장길 중에서도 여름 휴가를 대신했던 노정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자, 저는 어떻게 했죠? 앞과 뒤를 그냥 바꿨죠. 여름 휴가를 대신했다를 앞으로 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유럽 출장길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름 휴가 대신 했던. 그럼 유럽 출장길이
이었는데 거의 여름 휴가가 없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와 그라츠를 다녀오면서 방기차의 침대칸에 탔었다. 그죠? 맞잖아요. 여기 다녀오면서 여기 방기차에 탔었죠.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그리고 안 써도 됩니다. 솔직히. 스위스로 넘어가서 융프라우 주변의 알프스를 트레킹했다. 자,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기행문은 여정이란 것은 내가 여행한 경로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 감상, 이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짬뽕으로 쓰다 보면 글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써주면 좋겠죠. 여정도 같이 쓰고 느낌도 같이 쓰고 싶어요. 네,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조금 문장을 구분해서 써줘야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쓰고 싶으신 분은 글쓰기가 좀 많이 단련되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섬나라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에서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는 때묻지 않은 낙원 같은 곳으로 내게 인식되는 말만 들어도 나를 설레게 하는 미지의 섬이었다. 뭔 말이죠? 자, 이것도 문장이 세 줄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뭐 이렇게 섬을 갔는데 뭐 하여튼 낙원 같은 곳이었어. 그죠? 근데 그 의도를 알겠는데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섬나라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에서처럼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들이 막바지에 가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자,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동물들이 막 탈출하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 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은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나를 설레게 하는 미지의 섬이었다. 맞죠? 그래서 단락을 좀 끊어주고 하니까 이게 좀 구분이 가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장점은 장점인 것이다, 이런, 그죠? 장점은 장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결혼은 첫눈에 반한 열정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기를 약속하였다. 선생님, 제 눈에는 별로 안 틀려 보이는데요. 뭐가 틀린 거죠? 네, 틀렸습니다. 자, 결혼은 첫눈에 반한 열정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다. 자, 결혼은 이 주어죠. 그죠? 결혼은 이 주어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이 약속하는 건가요? 약속하는 거죠. 근데 결혼이 약속할 수는 없어요. 결혼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약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누가 약속하는 거죠? 결혼할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고쳐볼 수 있어요. 결혼은 첫눈에 반한 열정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혼에 임한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기를 약속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결혼이 스스로 약속할 수는 없어요.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항상 자, 앞부분에 주어라는 거는 그 문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말. 은, 이가. 그 다음에 서술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끝에 오는 거. 그죠? 약속하다, 뭐 필요하다, 이런 게 서술어예요. 그래서 이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연결이 되는지,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짝꿍인지,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그죠? 생뚱맞은 글인지 그것을 잘 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밑층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아래층 거주자의 신고 전화 덕분에 빈사 상태이던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선생님 이것도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이 뜻을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 문장을 끊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이 세 줄까지 가니까 뉴스가 있고 뭐 어쨌다고 이러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층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아래층 거주자의 신고 전화 덕분에 빈사 상태에 있는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한 거는 뭐죠? 문장을 끊었을 뿐이에요. 그죠? 뉴스가 들려오죠. 그죠? 앞에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건데 이렇게 하지만 층간소음은 갈등 원인이 된다. 그죠? 왜냐면 이게 너무 상반되잖아요. 위에 거는 생명 구했다는 좋은 소식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이 더 어떤 게 주 포인트가 되느냐면 이분은 이제 층간소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렸으면 이 뉴스가 더 중요한 건지 층간소음이 더 중요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그러나 뒤에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층간소음은 뭐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게 있기 때문에 문장을 한번 끊어주고 가라.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줄에 한 줄이나 두 줄까지 쓰시고 세 줄씩 글을 느려서 쓰지 마시라는 거. 그러다 보면 글이 어디로 빠진다 했죠? 3000% 빠집니다.